안녕하십니까. 위너비 제주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PT 박은혜입니다. 네, 저도 이게 무대에 나오면 살짝 떠는 타입인데, 네, 방청객들을 곳곳에 제가 심어놨어요. 안 떨려고. 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PM 주스 혹시 여기 다 드셔보신 분들이 오신 건가요? 네, 아마 안 드셔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PM이 누군가한테는 주스 한 잔이지만 저에게는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가 있기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돈 얘기 좋아하세요? 네, 이따 월급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저는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의 직업은 뭐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떤 일을 할 때 희열을 느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악의 없이 혹시 어떤 직업 갖고 계신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을 어떻게 해야 잘 벌리는지, 어디에서 돈이 많이 풀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자면, 저는 제 20대 때 우연찮게 들어갔던 아르바이트가 거기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S사 대기업에서 영업직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좋은 계기로 스카우트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억대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대 20살 때부터 고소득을 받다 보니까 사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돈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고, 그 돈을 통해서 삶의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와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외제차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 대출 청산, 뭐 엄마에게 매달 용돈, 고급 취미들, 뭐 여러 가지를 이루게 됐는데, 제가 자랑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외적으로 이뤄냈던 것들이 결국 돈하고 연결이 되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딱 유일하게 이제 자랑을 더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점줌마. 지금은 그냥 아줌마고, 이때는 그래도 아이가 20대 때 낳은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점줌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외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이뤄낸 게 많고, 그래도 네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에게는 늘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뭐 골프 라운딩을 나가도 다른 분들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진짜 시스템 소득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근데 저는 경제적인 부는 좀 누렸지만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이라던가 제가 생각하는 여유에는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갈증이 있었고, 그러면 대체 주변에서는 야, 너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뭘 해야 내가 원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저는 늘 시간에 대한 갈망, 뭔가 문장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과 돈을 같이 벌고 싶다가 저에게는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당 대비 돈을 벌려고 하고, 자격증을 더 따서 승진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소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잡을 하나 더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벌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실제로 이제 사사보면 현금 흐름 차보면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보험업계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거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이 장표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이 책을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저자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인의 아버지는 너가 잘 살려면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현실은 그 아빠는 잘 살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친구의 아버지는 되게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고, 그 아버지는 너가 잘 살려면 사업을 배워야 돼. 시스템 소득을
벌어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근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나는 친구의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써낸 책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시리즈별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돈은 이 책이 많이 팔려나간 이유는 뭐냐면 나 이렇게 성공했어, 돈 벌었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어떻게 하면 당신들도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걸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현금 흐름 4분면이 나와 있는데 이 왼쪽 분면은 직장인과 자영업 분면이에요. 여기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직장, 지우 사장님은 약간 자영업? 자영업, 영업직도 자영업이잖아요. 뭐냐면 직장은 고용주가 내가 아니라 회사에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나의 경제적인 부분도 모두 다 나에게 통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아니면 고용주가 그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때려치고 싶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때려치고 나온 게 이제 자영업으로 오픈하게 돼요. 뭐 치킨집을 오픈하기도 하고 뭐 어떤 고깃집을 오픈하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고깃집 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렇게 이제 자영업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나를 고용해서 뭐 직원들의 월급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자영업으로 도망쳐 나왔더니 자영업은 더 혹독한 거예요. 자영업을 실제로 그 실태를 검색해 보시면요. 자영업 너무 힘들거든요. 자영업으로 주변에서 성공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한 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요. 왜 그러냐면요.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95%의 사람이 5%의 돈을 나눠 씁니다. 실제로 현금이 이쪽 왼쪽 분면에서는요. 5%의 돈밖에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95명의 사람이 있는데 5마리의 치킨을 나눠주고 나눠 먹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 터지죠.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뭔가 직장을 바꾸거나 업을 바꾸거나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왜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책에서는 당신들이 부자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려면 이쪽 분면으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분면을 넘어오는 거는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가에서 투자가로 가는 거. 투자가는 여기서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가 아니라 몇십억, 적어도 한 30억 정도 이상 되는 투자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배당금 10%를 받아도 3억이에요. 1년에 3억 정도 있어야 그래도 뭔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가에 있으신 분들은 또 사업으로 넘어가기도 쉬워요. 그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긴 쉬운데 이 벽을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벽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변에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걸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왜냐면 5%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의 사람들이 이 95%의 돈을 나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려면 진짜 우리가 이 분면을 넘어갈 수만 있다라면 여기로 넘어가서 95%의 돈에서 큰 파이에서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 책에서 방법을 제시를 해요. 첫 번째, 사업가의 분면을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삼성 이건이나 현대 정몽주 회장님처럼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 쉽나요? 너무 어려워요. 네.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거예요, 자본을. 자본을 들여서 사는 건데 뭐냐면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사는 겁니다. 뭐 스타벅스라든지. 근데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게 자본 자체가 일단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도 거기에서 이제 뭐 자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내가 이걸 활용만 할 수 있다라면 이 분면을 넘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선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라고 뭐 처음부터 와, 이 일은 내 천직이었어. 나 이거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여기 계신 뭐 많은 분들과 똑같이 선입견도 있었고 저도 이 업을 할 때 꼼꼼히 알아보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있었어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가 알아봐야 돼. 제가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뭔가 판단하고 해야지 카더라라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대 저렇대 이거 해서 안 됐대. 근데 그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건 나의 이야기가 아닌 거야.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몇 마디 말을 듣고 제 인생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꼼꼼히 알아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체 뭔지.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이 구조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까봐.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서 일한대요. 공감하시나요? 실제로 내 시간당 페이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을 했을 때 받는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노력보다 중요한 게 선택이에요. 저는요, 뭘 해도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저 식당, 제가 아까 이제 제 이야기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식당도 운영을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숫돌이도 하고, 막 서빙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들으면, 그럼 노력이, 이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약간 폄하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제주도에서 서울을 가려면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비행기 타야 돼요. 도구의 필요성이잖아요. 그렇게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굴려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명확한 삶이 있다라면 내가 지금 가진 도구, 직업, 직장 이런 것들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나? 그렇게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그게 노라는 답변이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도구를 잡고 열심히 해나가는 게 어쩌면 답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뭐냐라는 부분을 저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검토를 해나갔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 일반 유통을 보게 되면 10,000원짜리 원가를 가지고 그게 중간에 유통 단계가 20단계 정도 거쳐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연예인 광고나 유명인 광고를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10,000원짜리 원가가 10만 원으로 동갑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매해서 쓰죠. 왜냐? 중간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경제가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10,000원짜리 원가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10만 원에 사지 않아요. 쿠팡, 아마존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서 10,000원짜리의 원가를 가지고 9만 원 정도에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게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를 하지 않겠다가 원칙이에요. 광고할 때 우리 유명인 연예인들 광고하면 몇십억씩 받아가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광고하지 않고 입소문 내준 사람에게 환원해 주겠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이라서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PM 안 들어봤는데? 나 들어본 적 없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원칙이 이제 광고를 하지 않는 비용을 차라리 원가를 높여버리는 거죠. 원가가 10,000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훅 높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 값싸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4만 원의 원가를 가지고 6만 원에 만들어내서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입소문 내준 사람한테 그 캐시백을 준다고 하면 사는 사람, 소비를 하는 사람도 좋고 그 입소문을 내준 사람도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윈윈 되는 구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변질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뭐 다단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구나. 나의 세상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사전적 의미를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서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네트워크잖아요. 네트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이고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너가 하는 일 약간 이제 가치 폄하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전혀 끄떡도 안 해요. 제가 검증했잖아요. 제 눈으로. 그랬기 때문에 확신이 강한 거예요. 제가 검토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품 먹어봐, 사업해봐, 권유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책에서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일이야? 그럼 나는 한번 도전해볼래? 하고 제가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라면 제품은 좋을 수밖에 없겠다가 제 결론이 지어졌어요. 제품은 좋을 수밖에 없겠네. 내가 사업은 안 하더라도 소비자로서 제품을 쓰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아까 사사보면에서 이야기하기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디 홀린 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외에도 이런 시스템 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시스템 소득, 자산 소득을 사업가 부문으로 넘어가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원 소득이에요. 음원 소득은 뭐냐면 제가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부르면 바로 데뷔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응은 아니잖아요. 어렵겠죠. 근데 이게 제가 당장 데뷔를 한다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가수들, 아이돌들도 몇 년의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데뷔를 해도 그 음반이 팔려 나가야지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범준 씨 알죠? 버스커 맞나요? 네. 아닌가요? 너무 생소해가지고. 네. 벚꽃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봄만 되면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분들의 통장에 차곡차곡 음원소득이 쌓인다라고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기 이제 그 다음 강의를 해주실 저희 정현 리더님도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거든요. 근데 데뷔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음원소득은 개인이 평범한 일반인이 이 소득을 갖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부동산 소득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 소득은 건물을 갖고 있거나 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거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따박따박 월세 수입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게 뭔지는 몰라도 자산 소득이다, 시스템 소득이다 이런 건 몰라도 일단 부동산 소득 갖고 싶은 건 다 공통된 마음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득의 가치를. 그렇잖아요. 월세 소득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면 직장 다니시고 뭐 지금 일하시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실 거죠? 조금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제 다른 또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 소득이 주는 가치는 이렇게 따박따박 주는 월세 소득을 말씀드리는 거고, 인세 소득 같은 경우는 책을 잘 써서 그 해리포터 저자가 아직까지도 인세 소득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 잘 써서 그렇게 이제 인세 소득을 받는 건데, 인세 소득 또한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 책을 펴낸 게 아니에요. 몇 년의 시간을 걸쳐서 그 책을 펴냈을 때 그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또한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금리소득. 금리소득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0억 정도 우리 다들 있잖아요. 죄송해요. 네, 30억 정도 없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30억 정도 있으면 10%의 배당금만 받아도 3억인데, 아니면 10억 정도 있으면 배당금 10%면 한 이제 1억 정도 되죠. 네, 고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돈도 일반 개인이 뭔가의 자본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막 돈을 벌 때 열심히 모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 중에서 내가 금리소득을 받든 부동산 소득을 받든 빨리 자산의 형태로 하려고 막 모았는데, 제가 원했던 건물이 이 정도 모았으면 살 수 있겠다 했을 때 그 건물값이 폭등했더라고요. 못 샀어요, 현실적으로.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 소득의 종류 중에 하나가 딱 눈에 꽂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하는 건 물건 팔고 뭔가 사람을 이렇게 뭔가 잘못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확하게 시스템 소득, 자산 소득을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저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대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스템 소득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이거를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가 저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소득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아무리 쉬워도요, 제가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소득이 필요하면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배워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몇십억씩 투자하고 몇천만 원 투자하고 돈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이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지금 직장이 나를 지켜줄 때 만들어내셔야 돼요. 전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로 내가 시간을 내서 열정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내시다 보면 그 직장을 그만두실 수 있을 정도 소득이 올라왔을 때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직장이 지켜주고 내 업이 지켜줄 때 이걸 만들어내셔야 된다. 그래서 평범한 내가 어쩌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겠다라는 저는 결론이 지어졌어요. 이게 쉽다라고 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산을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소득, 인세 소득, 음원 소득 이런 것들 중에서는 가장 심플하고 가장 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PM이라는 제품으로 네트워크 회사 중에 하나인 PM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건강 엄청 건강해져 있겠죠. 그쵸? 건강해져 있고 그런 소득 만들고 그리고 시간 벌고 돈도 벌고 이렇게 되는 일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프랜차이즈 사업과 흡사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누가 물어봤을 때 무점포 프랜차이즈 사업해요 라고 이야기도 해요. 건기식 프랜차이즈 사업해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판권 패스가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디다 매장 차리셨나요? 어디에 있어요, 매장이? 네, 휴대폰에 있죠. 네. 휴대폰에 있어요. 각자 휴대폰에.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랜차이즈로 비유를 하면, 제가 백다방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백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비자가 많아야지만 이 대리점주도 돈을 법니다. 근데 이 대리점주는, 이 백다방의 오너가 아니라 백다방의 오너는 따로 있어요. 경영자가 따로 있죠. 백종원 씨도요, 결국은 커피 먹는 소비자 없으면 돈 벌어 갈까요? 결국은 백종원 씨도요, 이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소비를 해야지만 대리점주도 벌고 그 점주를 프랜차이징한 백종원 씨도 돈을 받아갑니다. 그 백종원 씨가 그런데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이 매장에 올까요? 안 올걸요? 저 여기 노영에 있는 백다방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백종원 씨는 그냥 말 그대로 프랜차이징 한 거예요. 근데 그 프랜차이징한 매뉴얼을 가지고 이 대리점주는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프랜차이즈 책도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프랜차이즈 또한 예전에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투자 받아가지고 내가 이 매뉴얼을 주는데 왜 돈을 투자 받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당연하게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의 오너는 되게 힘들고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예요. 내가 소비하거나 아니면 점주 하나 내거나 대리점을 하나 내거나. 근데 실제로 백종원 씨는 이런 자산소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25가지의 프랜차이즈들이 다 백종원 씨 거예요.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제 매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000여 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이 굴러가면서 거기에 소비자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나 백종원 돈 벌어줘야지 하고 소비하나요? 아니죠.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그 수입을 벌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똑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점포가 없습니다. 점포가 없어서 장점이 뭐냐? 월세도 안 나가, 보증금, 인건비, 권리금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도 프랜차이즈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제품을 드시는 소비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드시는데 제품을 먹다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거기에 대한 소개비를 벌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온라인에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점포를 휴대폰에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유통망에 대한 소득을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M 할 때 나 그거 들어봤어, 나 그거 해봤어 하는데 어디까지 해보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PM 해봤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 안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 먹어봤어. 누가 해서 먹어봤어. 그거 팔아야 되잖아. 사람 뭐 인맥 많이 하고 팔아야 되잖아. 이런 선입견 있지 않으세요? 그게 여기까지 하는 분들을 만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 레벨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그런 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잘된 매뉴얼을 가지고 누군가가 잘 될 수 있게 끊임없이 도와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돈 투자 받는 거 없다고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판권 패스하면 그냥 내팽개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뛰면서 무수히 많은 노하우들, 소비자는 어떻게 구축하고 조직은 어떻게 구축하고 팀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런 모든 노하우들을 백종원 씨가 그 돈을 받고 프랜차이즈 한 것처럼 저는 똑같이 돈을 받지 않고 프랜차이즈 합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예, 그 제품은 다 같이 이 세 가지의 분면에 갈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집에 있을 땐 저는 소비자예요. 제가 집에서 경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소비자이자 유통을 했을 땐 대리점주이자 경영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만 할 수 있냐? 아니요. 이게 모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도전만 하신다라면 사실 다 열려 있어요. 이걸 하냐 안 하냐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누군가는 원하면 여기까지 가시는 거고 나는 그냥 소소하게 소개해서 이 소득 받아볼래 하시면 여기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더 가든 덜 가든 말리지 않습니다. 배워서 하시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백종원 씨 같은 그런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땡큐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을 쏟아서 뭔가 백종원의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낸 그런 시간을 쏟은 것도 아니고 편승해가지고 이런 소득을 벌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비전인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백종원 씨는요, 직대 창출만 할 수 있습니다. 직대 창출만 하고요, 이 다음 프랜차이즈는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혜진님과 이렇게 아는 사이여서 제가 백다방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되니까 언니도 한번 해봐. 했을 때, 제가 아무리 이 성심성의껏 알려줘도 저랑 이론 한 푼 관련이 없어요. 판권을 이렇게 프랜차이징 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절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때요? 제가 먼저 이거를 먹어보고 유통해보고 이거 돈 냄새 많이 나는데? 그래서 나 이거 한번 사업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막 이렇게 프랜차이징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저처럼 뭔가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벌고 싶고 시스템 소득을 벌고 싶대요. 그랬을 때 이분도 이렇게 프랜차이징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대박인 아이템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고 여기 오신 분들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서로 개인이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팀 사업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비전이었어요. 실제로 저희는 주는 보상이 7가지 정도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 초대해 주신 후원자분들에게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되고 직접 소개부터 6레벨 보너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무수히 많은 보상들 중에서 하나 꽂힌 게 이거였어요. 프랜차이즈 로열티 보상. 백종원은 직대 창출만 할 수 있는데 나도 창출할 수 있고 그들도 창출할 수 있고 그들도 또 창출할 수 있다는 그 비전이 제가 직접 프랜차이징 한 매장에 대해서는 5%의 로열티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 PM이라고 적어진 점포가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소비자 말고요. 소비자는 이 PM이라고 적어진 안에, 온라인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일대 파트너, 대리점이라고 하면 이분 안에 또 소비자분들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서 또 다른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다른 대리점이 있다고 하면 무점포 대리점이지만 이분 뒤에 또 소비자가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한 점포당 그 매장에서 일어난 매출의 5%를 받는 거예요. 저희 무점포 프랜차이즈 이거 이해되세요? 네. 프랜차이즈랑 똑같은 구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제 1차 대리점에서 그분의 1차는 저에게는 2차죠. 그랬을 때 3%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차 대리점이 3차 대리점을 분양했을 때는 저에게는 3차지만 이분에게는 여기로부터가 1차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6차 레벨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가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쵸?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선입견이 생기고 뭐 이런 그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지를 아시면 돼요. 그거는 전달하신 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또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전달했을 때 뭔가 강매를 하고, 뭔가 이거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 뒤가 없고, 그랬을 때는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보기 때문에 안 좋게 보실 수 있지만, 사장님들이 진짜 시스템 소득과 이런 자산 소득을 원하신다면요,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5,3,3,3,5,5%인데 평균적으로 6레벨까지 한 4% 정도 받아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백종원도 직대로 창출했을 때 3%에서 4%밖에 못 받아요. 근데 저희가 4%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유통망 안에서 PM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직접 전달하든 이분의 소개를 통해서 전달하든 이분의 대리점에서 누군가 먹든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50개국에 나가 있는 이 PM에 저로 인한 유통망 안에 이 마시는 분들이 많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원코드라는 것 자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가슴이 너무 떨리실 거예요. 내 코드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뻗칠 수 있는 일은요, 유일무이합니다. 어떤 쇼핑몰을 해서 5단장을 팔려고 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50개국에 나가서 옷을 판다? 쉽지 않아요. 제품, 뭐 배송, 물류, 회계, 행정, AS, 뭐 콜센터 모든 것들을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갖춰진 시스템에 편승만 하면 되는 거예요. 편승만 했을 때 이런 프랜차이즈 로열티 소득을 준다라는 거죠. 백종원 같은 오너가 될 수 있는 일. 근데 저는 실제로 글로벌 원코드를 경험하고 있는 게 이 사업을 또 이해하시면 처음에 이제 접하시면 인맥이 많아야 되고 아는 사람 많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일본에 파트너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소개 해가지고 6대 파트너에서 나왔어요. 저는 일본을 가지도 않고 일본에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뭐 여행으로는 간 적이 있지만 이 파트너 사장님을 제가 직접 보러 가거나 뭐 사인업을 하지 않았는데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3대에서도요, 뉴질랜드 파트너가 생겼어요. 2대 파트너 사장님의 블로그를 보고 직접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일이에요. 인맥이 많아야 할 수 있나요? 이 업은 제대로 이해하시면 인맥을 넓혀나가는 일이에요. 인맥이 없어도 작은 인맥으로부터 넓혀나가는 일인데 실제로 이 레버리지, 무점포 프랜차이즈 사업이자 이 사업의 매력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가 뭐냐면 제가 직접 2명을 전달했을 때 그 2명이 최소 2분에게 똑같이 전달하게 되면 4명이 돼요. 2레벨에서. 그리고 그 2분이 똑같이 2분씩 전달하면 8명, 16명, 32명, 64명 이렇게 되는 일이에요. 자, 한 분만 제가 더 늘려볼게요. 저는 제가 직접 전달한 건 3분이에요. 근데 이 3분이 똑같이 3명씩 전달하면 9명, 27명, 81명, 243명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한 건 뭐예요? 2명에서 1명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찾기까지 뭐 3명한테 전달했는데 3분이 다 사업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제가 많이 전달을 했을 때 그분들 중에서 3분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레버리지가 난다라는 거를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늘려볼까요? 5명이면 5명이 5명씩 전달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100명을 전달할 수도 있고 누구는 30명, 누구는 10명 다 다를 수 있어요. 5명이 최소 5분씩 전달을 하면 25명, 125명, 625명, 3125명, 15,625명. 저는 이거를 딱 이해한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이게 된다니까요. 사장님들 이거요, 33년간 이렇게 독일 PM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이 사업의 가치는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명이 아니라 5명,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죠. 10명이 10명씩 전달했을 땐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이 사업의 매력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점포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그런데 내가 무점포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레버리지 소득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게 굉장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초반에 엄청 달려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가치를 봤는데 저는 진짜 이 도구가 누군가가 설득하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제가 찾던 도구였어요. 뭔가 소득의 한계가 없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이야? 그럼 난 무조건 하지. 제가 식당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영업을 하든 다 열심히 할 건데 그럴 거면 되는 곳에서 열심히 하지. 저는 제 가능성의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쓰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나가 처음에 사업을 부지런히 전달했거든요. 전달했을 때 다 하진 않아요. 근데 할 사람 찾으면 되는 일이에요. 안 할 사람을 설득할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고 나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나 그런 도구 찾고 있었어 하는 사람을 컨택해서 그분들을 키워나가면 되는 일이거든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대, 그분도. 그러면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달려나갔고 부지런히 사업의 기회를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물론 제품 먹으면 당연히 건강해지고 사업의 길을 전달해서 나 잘 먹고 잘 살 건데 너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여행 다니고 진짜 멋있게 살아보자. 뜨겁게 살아보자. 이런 저는 그런 삶을 너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회들을 전달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제가 처음에 1년 동안 진짜 저라고 뭐 처음부터 팀이 있었겠어요? 저도 점으로 시작했어요. 저 혼자. 저는 제주도에 연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수없이 타고 다니면서 불러주는 곳 있으면 다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막 이렇게 어설프게 뭔가 막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전달하지 않고 저는 사업의 기회를 쫙쫙쫙 풀어냈어요. 저는 제대로 봤기 때문에 눈 안 돌겠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뿌렸던 씨앗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물 주고 걸음 주고 정성을 들였더니 제품 먹고 어디가 좋았어요? 누구 소개해 줄게요. 그분 사업해보고 싶대요.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광주, 제주, 경상도 그 외의 지역에도 할 거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맥이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저 여기서 인맥이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서. 저희 업라인 분도 저희 PM에서 만났고 여기 오신 분들 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선물 받았어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는 이 업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20대 때 열심히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돈 100만 원을 벌어도 직장에 시간당 페이로 벌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해도 늘 자산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지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자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물줄기가 너무 작아요. 투자한 대비 제가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5억 이상 했는데 물줄기가 90만 원, 100만 원도 안 나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득을, 이런 시스템 자산 소득을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 이런 소득을요, PM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제 산하에 1079명의 회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제가 만들었을까요?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 열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제가 다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난 건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솔직히. 제가 후원을 하고 누군가를 파트너 사장인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는 했겠지만 그래도 1079명을 1년 동안 만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소득이, 이 회원분들이요, 여기에서 이제 제 유통망 안에 있는 회원분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유통망 안에서 최대한 이 주스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면 되는 일인데, 심플하게. 그랬을 때 제가 이 3종을 계산해 봤어요. 3종만 드시는 게 아니라 뭐 제주스도 먹고, 이 제품을 아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제품 있잖아요. 바르는 것도 이제 뷰티 제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제품을 최소 우리가 다들 드시는 3종을 드셨다고 계산했을 때 18만 2천 원이거든요. 제 갖고 있는 회원수 곱하기 18만 2천 원 하게 되면요, 매출은요 1억 9,600만 원이 나와요. 제가 1억 9,600만 원을 어떻게 다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저는 사업을 팔았기 때문에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처럼 저도 프랜차이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팔려나간 소득인 거예요. 매출인 거예요. 그 매출에 대한 아까 로얄티 평균 4% 이야기했죠. 그 4%가 78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저희 PM에서 주는 보상은 7가지의 보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7가지 보상 중에 6레벨이라는 그 권리소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소득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지, 그 외에 더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몰입한 레버리지 소득인데 온라인 소비자가 자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산과 이 자산을 비교했을 때요, 이 자산은요 10년 이상을 갈아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1년 동안 몰입을 했더니 이 소득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성인이고 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다라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거 하셔야겠죠.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네, 이 소득이 그러니까 어려워도요, 어려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자산 소득을 갖고 싶다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까지. 건물을 제가 만약에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건물을 사는 건 쉽나요? 어렵다니까요. 10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1200만 원, 10년을 모으면 1억 2천, 100년 모으면 10억. 100만 원씩 저축 다들 하고 계시죠? 네. 죄송해요. 제가 자꾸 조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100만 원씩 저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지금 당장 차곡차곡 모아서 시작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이 돼요. 이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이점을요, 그냥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파는 거였다면, 회사의 제품을 떼다 파는 거면요, 안 팔면 소득이 안 들어오죠. 제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유통망의 그 회원들은요, 다 제 거예요. 왜냐면, 회사와 저랑, 제가 회사 소속이 아니에요.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회사가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광고만 너네가 해줘. 광고비에 대한 건 다 돌려줄게. 회원에 대한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세무, 회계, 보상, 행정, 제품, 유통 모든 것들은 회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소유권은 저에게 있어요. 회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하늘나라를 가게 됐다. 그럼 자녀에게 상속이 돼요. 자산이기 때문에. 건물 상속되잖아요. 근데 건물 상속시키려면 상속세 50% 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거는 상속세 없이 고스란히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너무나 큰 비전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글로벌 원코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글로벌 원코드가 사실은 내가 글로벌 원코드? 가슴 떨리긴 한데 그게 직접적으로 닿을 듯 말 듯 뭔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런다라면 이게 뭔가 전달하는 게 장벽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위너비 그룹에서요, PT 이상 리더님들께서 다 같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냥 뭔가 찍먹을 해보려고 간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중국 시장을 제대로 포문을 열기 위해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 그 그룹의 가능성을 보았던 게 실제로 저희 그룹이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전체 PM을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보통 평균 나이대 있으신 분들에서 젊은 분들로 이렇게 내려와요, 사업이. 그래서 그렇게 더 확장이 확 되는 거예요, SNS로. 그런데 아직도 한국도요,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해요. 아직도 한국의 SNS 시장이면 블로그면 모든 시장이 무궁무진한데 중국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저희가 이제 월드 투어라는 게 있는데 그 여행을 가게 되면 글로벌 사업자들 다 오거든요. 그 중국 분들이요, 저희 그룹을 굉장히 많이 촬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싶은데 그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마케팅 하려면 사업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그룹 사진을 막 찍어가고 그렇게 마케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 그룹 안에 속해 있으신 거예요. 다른 그룹이 아니라 그 이노비 그룹 안에 중국 분들이 그렇게 탐내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 뒷바람 불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리더님들이 술 한 모금 없이 진짜 여기에서 열정적으로 이 새벽 아마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시간까지 막 보상을 공부하고 중국 시장 열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진짜 저는 이때요,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그룹의 미래가 너무 밝아요. 여기 오신 분들의 미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었고, 실제로 중국 시장은요, 한국은 5천만 인구의 가입자가 110만이에요. 내 주변에서 PM 들어봤어, 먹어봤어 하는 사람들 있지만 제대로 사업해보신 분들 없어요. 그런 분들 다시 다 컨택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셔보셨다고 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드셔보셨어요? 저한테 안 드셔보셨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해요. 진짜예요. 저도 PM을 5번 전달받았거든요. 각각 다른 분한테. 근데 저에게 제품 한번 먹어봐. 이거 제품 먹으면 돈 100만 원 벌 수 있어. 이거 제품 먹으면 뭐 어디가 좋아져? 하는 분들하고 사업 안 했어요. 사업을 크게 그려주신 분하고 사업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사업의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같은 PM이어도 그렇게 전달해 주신 분하고 사업을 했지 제품 먹어봐 좋아져 한 분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국의 시장은 그런 시장이에요. 드셔보셨다 하신 분들한테 그냥 이제 멀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드셔보셨는지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한국 시장인데도 110만 가입자가 가입이 돼 있고 중국은요 14억 인구예요. 근데 앞마당부터 저희가 쓸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앞마당에 누가 있어요? 중국인. 여기 나가면 몇 명 만날 것 같은데요? 저희 앞마당엔 중국인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분이 언어가 안 통하는 분들을 이제 모셔와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똑같아요. 중국 시장에 갔을 때 데모하고 사업 설명하고 가치를 전달하고 이런 세미나를 하고 교육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시장의 규모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여럿 계실 거예요. 실제로 중국분도 있으시고. 중국분은 우리가 신발 하나를 팔더라도 중국 가서 팔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시장의 규모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중국 시장에 포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14억 인구에 지금 공식적인 오픈은 내년인데도 불구하고 홍콩 코드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도 가입자가 10만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직급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전이에요. 이거 파이가 너무 커서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같이 요이동하고 시작해도요. 다 못 가져가요. 그런데 이 기회 앞에 저희가 서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원코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더 비전인 거예요. 제가 뭔가 물건을 싸들고 가서 팔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법적인 라이센스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중국은. 그래서 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저희 PM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고 진출하기가 어려운 나라라는 거 알고 있어요. 공산국가에 뭔가 법적인 절차도 다 밟아야 되고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편승만 하시면 돼요. 편승 어떻게 해요? 제품 먹고, 제품 타주고, 먹여보고 끝! 제품 관심 있다면 제품이 알아서 어느 정도 일을 하잖아요. 제품력 때문에. 진짜 편승만 하시는 거라서 저 이거를 감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원코드로 오늘 가입하고 당장 옆에 분한테 제품 중국으로 배송을 해도요. 중국 현지에서 배송을 해요. 제가 배송할 게 없어요. 그런 가치와 비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세무, 회계, 보상, 행정, 물류, 배송, AS, 법적, 라이센스, 교육 시스템, SNS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 포문 여실 분들은 바로 따라 붙으셔야 돼요. 기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회가 이게 80년대, 60년대 사진인데 80년대에도요. 강남 땅은요. 횡했어요. 허허벌판이었어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때 강남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영끌해서 어떻게 해서든 집문서를 들고 와서라도 사지 않겠어요? 그쵸? 그럴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라면.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제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그때 당시 아마 한 1,800만 원 정도 했을 텐데 지금 100억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정말 그쵸? 그래서 1980년대는 강남 땅 사둘 걸 이런 후회 지금에 와서 하죠. 그때는 안 했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모든 기회에는요 어떤 선입견이 따라요. 무조건 다 우리로 몰려가진 않아요. 그 선입견에서는요 그거 사기야. 저 땅이 어떻게 개발이 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희 업도 마찬가지예요. 선입견이 있다는 건 땡큐예요. 다 달라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2010년대는 비트코인 1만 원일 때 살 걸. 그리고 2020년대 초에는 엔비디아 살 걸. 그리고 2026년 지금 어때요? 하이닉스 살 걸. 할 걸. 지금 어때요? 제가 기회를 제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PM의 기회를. 무존포 프랜차이즈가 원코드로 전 세계를 뻗칠 수 있고 중국 시장 이제 시작한 그 기회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기회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요. 돈 냄새 맡고 또 이제 하실 건데 그 기회를 아무리 기회라고 말씀드려도 기회로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제가 PM 하자고 할 때 할 걸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PM의 기회를 제대로 그래도 알아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요. 다 잘할 수 있겠다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겠다. 그 마음이면 그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PM으로 이제 좀 바뀐 삶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죠? 죄송해요. 끝이 아니네요. 아까 말씀드린 6레벨 그 유통망 안에 제가 PM 주스 먹는 분들 많이 만들면 된다라고 했죠. 중국 코드가요,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확장될지 몰라요. 제가 직접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전달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서 확장이 될 수도 있어요. 중국 비즈니스에 야망을 품고 계신 분들을 컨택해서 그분들이 확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간접소득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요, 제가 아까 그 레버리지를 최소 10명으로 잡아봤어요. 5명도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 가서 봤는데 뭘 봤냐면, 우리 여기 이제 사업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MM 직급 있죠. IMM 직급이에요, 제가 현재. 근데 그 다음 목표가 VP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럼 저는 근데 그 스피치를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는 그 다음 목표는 PT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륙의 클래스는 역시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레버리지를 이제 10명으로 표현해봤는데 10명이 10명씩 최소 전달하면 100명, 1000명, 10,000명 쭉쭉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기회 시장을 꽉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상이에요. 네. 저는요, PM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똑같았어요. 두려웠어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어떻게 살고 싶지? 나 어떤 삶 살았을 때 행복하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했고, 저는 제가 뭘 하면 행복한지 알아요. 돈만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시간만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 시간이 있어도 제가 개인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저는 또 건강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육각형의 그 삶을 이뤘을 때 저는 제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그냥 저냥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단순히 그냥 돈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그런 도구들을 찾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도구를 제가 여러분께 쥐어드렸어요. 이걸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요, 진짜 믿고 하셔도 돼요. 저희 위너비 그룹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다 도와주실 거예요. 믿고 이 기회를 꽉 잡으시는 여기 초대자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